자,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쉽게 말해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외권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가 그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권, 깊이에 따른 승상 구조죠. 맞지? 연계되는 단원이 뭐냐면 통합과학 1권 제일 초반에 지구가 생성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고 지각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내려올수록 밀도가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겠다. 그죠? 응? 지각은 다시 지구 제일 겉의 주로 이제 암석 중심으로 된 지구 제일 껍질이고 여기서 대륙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고 대륙은 두껍고 밀도가 더 작습니다. 해양은 얇고 밀도가 대륙보다는 커요. 굳이 수치를 이야기하자면 얘가 2.7, 얘가 3.0이고 그 이유는 대륙 지각의 대부분은 화강암질이에요. 화강암질, 유문암질인데 해양 지각의 대부분은 현무암질입니다. 그 우리 광물, 규산용 광물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석영, 장석, SI O, AN 얘네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광물들은 가볍단 말이에요. 규산염이나 산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 중학교 때도 나옵니다. 철과 마그네슘이 섞이면 색깔이 어두컴컴해지고 밀도가 증가합니다.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봐봐. 화강암, 현무암, 감람암질이란 말이야.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져요. 플러스 외핵, 내핵 가면 중심이 뭐야? 철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밀도가 커지는 거죠. 응?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 요 이제 우리 지각 파트는 요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보통 우리 이제 그림 그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멘틀은 최상부에 암석 그 밑에 100에서 400km까지 연약권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죠. 하지만 멘틀은 2700km까지 갑니다. 깊이가. 여기 경계가 10에서 35km란 말이야. 그러면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껍데기 빼고 대부분이 멘틀이지. 제일 부피가 크다. 멘틀이. 요 내용이 나올 거고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 대류가 지각변동 우리 판의 이동을 일으키는 녀석이다. 자, 외핵이나 내핵은 주로 철이나 니켈, 우라늄 등의 금속성 물질이고 주의할 거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도 증가합니다. 근데 내핵이 고체, 외핵이 액체예요. 왜냐하면 온도는 내핵이 더 높은데 압력 때문에 내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 외핵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압력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외핵 액체 금속의 대류가 다이나모 현상이라 그래서 뭐랑 연결되냐면 외권의 자기장 보호벽. 우리 지구 보호하는 시스템 중에 외권에 보면 자기장에 의한 보호벽 있죠. 베날렌데라고 하는 거. 그걸 일으키는 장치가 외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코어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 왜 핵 대류가 갑자기 멎어서 지자기가 작동이 안 되고 막 새들 옆에 건물 들이받고 막 생쇼를 하죠. 그 부분이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 직권은 요런 어떤 물질이다 하고 요 그림 자체. 여기가 대륙지각, 해양지각, 여기가 멘틀, 굳이 여기서 더 가면 여기가 암석권, 여기가 연약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판. 요 그림 정도까지를 이해해주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기권. 기권 역시 고도에 따른 측상 구조인데 그 고도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온도 변화야. 네.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고도가 올라갈수록 추워지냐 따뜻해지냐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온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열원. 뭐 때문에 온도가 변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리고 여기서 대류가 생긴다면 기상은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기는 거는 왜 안 생기냐를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기본 틀은.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데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깊이가 몇 킬로인지 숫자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판 구조를 물어보긴 해요. 판 두께 때문에. 응?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100kg까지 약 100kg. 그 밑에 400kg까지 연약권. 요거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외 숫자 안 물어봅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기권은 따지고 보면 우리 지구 주변에 있는 대기 성분이죠. 네. 원래는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인데 대부분 90% 이상은 50km 이하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10km까지를 우리가 대류권이라 그래요.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 부르고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 그러고 80km 위를 열권이라 그래요. 각 권역에 에너지원이 되는 요소, 열원이 되는 요소는 대류권은 지표 복사, 성층권은 오존층의 자외선 흡수, 중간권은 지표 플러스 오존층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이지랄인데, 그리고 열권은 태양 복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지표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빛에 의해서 지표가 데펴지고 지표에서 올라오는 적외선을 대기가 흡수해서 온도가 변해. 그러면 어디가 더 따뜻해야 돼? 땅 부근이야, 높은 데야? 그치, 땅 부근이 높겠지. 거기가 열이니까. 그러니까 대류권에서는 온도가 내려가요. 그럼 봐봐.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차가워.
아니 진짜. 밑에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워요. 그럼 밀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 그치.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 거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솟아오른 대류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 대류가 생기고 대류 현상에 의해서 대류권에서는 기상 변화도 생깁니다. 자, 이 기상 변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운해. 미치겠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하고 여기는 하강하고 그거에 의한 단열 팽창 등의 원리로 대륙권 경계선까지만 구름이 생겨요. 그리고 요 밑에만 기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국제선 항공기 타고 나는 코스가 10에서 15km 사이를 날아요. 즉 바닥에 깔린 구름 위를 날아간단 말이야, 국제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비행기 타고 좀 멀리 갈 때 국내선은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야? 비행기 밑으로도 구름이 장판자로 쫙 깔렸는데 위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별도 졸라 잘 보이고. 왜? 비행기는 요 위를 날거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고 대류 기상현상이 다 생긴다. 여기가 어디다? 대류권이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토리텔링인 거야. 그러면 성층권의 오존층은 20에서 35km에 존재해요. 기능은 자외선 흡수지. 근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전자기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 상층부가 에너지가 자외선이 더 많을 거 아니야, 하층부보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합니다. 오히려 오존층에서는. 오존층을 지나면서.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요 위가 좀 더 따뜻하죠. 그러면 성층권은 무슨 층이 된다? 그쵸. 안정층이 되고 이 성층권의 안정층이 똑같이 연결되는 게 수권에 하나 있어요. 네, 수온약층인 거지. 뭐가 연결되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고 중간권으로 가잖아. 중간권은 특별한 여론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은 지표면이나 오존층에서 나오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대표지는 층입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그치, 공기 밀도도 낮아지면서 차가워진다고. 그래서 중간권 계면이 최저 온도가 돼요. 구조적으로. 그럼 봐봐. 여기가 차가운 온도니까 여기는 하강기류가 생길 거고 여기는 상승기류가 생기죠. 어려운 논리 아니잖아.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생겨. 그런데 여기는 기상현상은 생기지 못해요. 왜? 왜 수증기가 없는데? 왜 다 밑에 있는데? 물질 이동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수온약층도 뭐였어요? 그렇지. 물질 이동과 에너지 이동을 막는다 했잖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기상현상이 안 생기는 게 수증기가 부족해서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서술형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낫다는 게 무슨 이유가 되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만약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 온도 변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까? 오존층이 없다고 친다면? 그치. 중간권 계면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쫙
그래프가 바뀌는 거죠. 알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 자체가 여기에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열권에서는 다시 온도가 상승합니다. 근데 나는 얘를 요렇게 그려주게 돼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물리 파트 열. Q는 CM 델타 T. 바베큐는 씨암탉. 열량 계산하는 문제 공식이에요. 사실 태양의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중심이잖아. 가시광선 중심의 에너지는 우리 지구 대기인 질소나 산소 혹은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흡수가 졸라 안 되는 파장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 대기의 대부분은 어디에 존재한다? 50%. 대륙권 혹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 한 30km, 50km 그 밑에 90%, 95%가 있어. 그럼 올라갈수록 공기는 어떻게 된다? 훨씬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10권 올라가면 공기 없다고 봐야 돼. 거의. 그럼 요 공식을 봐봐. 공기 비열 작잖아. 공기 희박하니까 질량도 작잖아. 그러니까 열이 조금 작아도 델타 T가 뭐 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열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일교차가 매우 크다. 그치? 얘는 일교차가 크다. 이해가 됨?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각 권역에서 나타나는 거 한두 개씩만 더 적어주면 끝난단 말이야. 아까 성층권 하부에 뭐가 날라다닌다? 네, 비행기 날라다닌다 그랬죠? 중간권에서 뭐가 생기냐면 별똥별 떨어져요. 열권에 뭐가 생기게? 네, 오로라 생깁니다. 선생님 장래 희망 중에 하나. 언젠가 노벨 주간에 스웨덴 가서 노벨상 발표하는 거 라이브로 보는 거. 물론 TV에서도 다 방송은 하겠지만 그 노벨상이 발표가 되는 그 스웨덴 최고의 축제 기간 노벨 주간이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노벨상은 노벨이 태어난 날 발표하고 노벨이 사망한 날 수여합니다. 2주 기간이 있는데 그 텀이 축제 기간이에요. 그때 스웨덴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냐면 12월 초예요. 그럼 스웨덴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흑주가 나타나죠. 어두운 낮. 대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시간. 한여름에 하지 부근에는 해가 지지 않는 밤이 생기지만 겨울이 되면 뭐가 된다? 해가 뜨지 않는 아침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이 그 부근쯤이 축제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부터 선생님은 11년을 목표로 합니다. 왜 11년이게? 태양 흑점 활동 주기가 11년 주기잖아. 작년에서 올해까지가 지금 태양 극대기거든. 활동 극대기.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 초까지가 오로라 극대기예요. 자, 11년 뒤. 능력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자, 빨리 필기. 자, 그 다음에 수권. 자, 수권을 할 때 내가 전에 방학 때 한 바퀴 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쯤은 미리 학교쌤한테 확인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권의 정의는 지구상의 물이에요. 액체의 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는 수권이냐 기권이냐. 현재 그 과정상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기권 취급해요.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증기는 기권에 속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체에 속하면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수증기란 말이야. 수권은 지구상의 물로서 해수와 담수가 있고, 담수 민물, 요즘은 담수라고 안 하고 육수라고 한다. 내가 이 육수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냉면 육수가 또. 자, 육수를 다시 따지면 빙지강이 됩니다. 빙신지라는 지가 강한 줄 아네. 빙신지가 강한 줄 아네. 빙지강이 되는데 빙하, 지하수, 강호수의 물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수자원이라고 부르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은 강호수 플러스 지하수의 일부입니다. 사실 해수가 거의 97%라서 다예요. 얘네들도 역시 뭐다? 깊이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오고, 요거는 뭐랑 여러분들이 연계해야 되냐면 그 교과서에 보면 탐구 실험 있어요. 수조에 물 받아놓고 위에서 백열등 켜놓고 선풍기로 바람 불었을 때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그래프 두 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그냥 요 그래프예요. 맨 위가 혼합층. 혼합층은 수면 위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물의 교반, 즉 섞이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지. 물이 계속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일정 깊이까지는 거의 수온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혼합층은 바람의 세기와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기억할 거야. 뭐야 이 그래프?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분포 그래프. 적도 부근에 에너지가 많이 남고 극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중위도에 해당하는 38에서 40도 부근에서 에너지 이동이 제일 활발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에너지 이동을 누가 일으키냐? 바람하고 해수가 일으켜준, 에너지를 수송해준단 말이야. 그럼 중위도가 바람이 제일 셀 거 아니야. 그 말은 여기서 중위도의 혼합층 두께가 제일 두껍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중위도에서 발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실골아, 김원중 최근 근황, 골드3 승급전 리신 패배. 골드3 승급전을 해서 골드4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잘 던졌다라는 썰이 있죠. 오늘은 안타깝게 막판에 역전 당하면서 결국 그 7대0 그 병신 같은 걸 따라 붙은 것도 웃기고 연장까지 간 것도 잘 버텼는데 아이씨 병신들 진짜. 자, 부실고라. 5등급이야. 너희들 기준 3등급이야. 심해. 여기는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중 1년 내내 극저온이다.
응? 그러면 당연히 극저온이라는 말에 딱 꽂힐 수 있겠죠. 아, 고위도.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운, 여기가 심해층, 여기가 수온 약층인데, 여기는 이제 태양빛이 도달하는 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수온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위가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우니까 무슨 층이다? 안정하다. 여기가 안정하려면 위아래의 온도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많이 안정하려면. 그렇지. 그러면 위에가 고온일수록 훨씬 안정하겠네? 저 위도. 응? 그래서 그래프 하나가 더 나오죠. 자,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이해됨? 그림 딱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중위도는 여기가 발달, 고위도는 여기가 발달, 저위도는 여기가 발달, 고위도는 그냥 전부 다 올심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생물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 골디락스 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 가능 지대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장도 있어야 되죠. 이 지구 자기장에 의한 보호 무슨 권에 있다? 외권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실 효과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보호, 태양풍과 우주선으로부터 의한 보호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옛날에는 무슨 권에서 무슨 권으로 영향을 준다, 받는다를 다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나누는데, 사실 이번 통합과학의 교육 지침서에는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인지만 쓰지 방향성까지 뚜렷하게 지도하라라는 그건 없긴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문장만 읽어보면 그 문장이나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디테일하게 문장화 시켜보면 무슨 권이 무슨 권인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제일 어려운 포인트 하나 잡아볼까? 지진 해일. 이건 뭔데요? 뭐 때문에 뭐가 움직인 거야? 지진이 생겨서 해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원인이 어딘데? 직권이죠. 영향은? 그래. 태풍은? 네, 수권에서 기권이에요. 해수면의 따뜻한, 적도 부근 해수면의 따뜻한 열 에너지 때문에 열대성 저기압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게 태풍이잖아. 그럼 수권에서 기권인 거지. 엘니뇨. 무역풍의 약화로 해수면 온도의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기상변동이란 말이야. 그럼 뭐예요? 기에서 수지. 무역풍이 약해서 적도 해류가 약해져서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니까. 광합성. 생물권에서 기권. 여기서 이제 보통 그냥 광합성에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애매한 건데, 광합성에 의해서 지구에 산소가 생긴다라고 적혀 있으면 생물에서 기권인 거죠. 호흡도? 그치, 생물에서 기권인 거죠. U자국. U자국. 빙하에 의해 침식된 U자 형태의 계곡. 이게 바다에 가라앉으면 피오르가 되죠. 뭔데요? 누가 깎았다고 땅을? 빙하 깎았잖아. 그럼 수권에서 직권. 버섯바위. 버섯바위. 그치, 기권에서 권. 바람에 의해서
그 사막에 부는 바람, 모래바람에 의해서 큰 바위의 하부 부분만 깎여 나가서 생기는 바위니까. 모래가 깎고 바람이 모래를 날렸잖아.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 깎였다고 인지하는 거야. 요런 것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제 풀려 있냐? 자, 봐봐. 우리 여기부터 정리해 가면 되죠. 우리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죠? 태양,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조력. 태양의 핵융합, 지구 내부의 핵분열, 조력의 만유인력인 거예요. 따지면. 그 영향력을 외울 때는 작은 것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조력. 달과 태양에 의한 만유인력으로 만들어지는 이 에너지는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다? 네. 조류, 밀물과 썰물의 간조와 만조 현상을 일으키는 게 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형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지?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결국 지각 변동이에요. 뭐 굳이 직권 밖에서 찾으려면 아까 말한 자기장. 나머지 전부 다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가 메인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종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지각 변동이라고 했으니까 온천 화산 지진부터 대륙 이동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순환이 나옵니다. 순환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다?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의 합이 같아야 된다.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네, 그렇죠. 태양이죠. 무슨 소리냐? 밑에 있는 물이 수증기나 구름으로 가는 거는 태양의 위치 에너지로. 수증기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나 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근본이 뭐다? 태양 에너지다. 자, 물 순환고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물량이 있다는 거야. 요 값에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표를 보고 외우면 돼요. 표를 보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저기 저 책 맨 밑에 봐봐. 106쪽 맨 밑에. 땅에서는 증발이 얼마? 이거는 땅에서는 증발이 60이죠. 내리는 게 올라가는 게 60, 내리는 게 96. 바다에선 올라가는 게 320, 내리는 게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리는 게 36이에요.
이렇게 되면 각 권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똑같잖아. 네. 그래서 A, B, C 이런 거 더하기 빼기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요. 자, 물이 이동이 각 권역에서 이동되는 예시들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표에 있는 거. 봐봐. 수증기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응결하면서 구름을 형성하고 비난 운동으로 내려치기로 한다. 기권에서 직권으로 온 거잖아.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린 거니까. 그래, 요렇게 변하는 걸 수지평형이라 그런다. 물수지 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탄소죠. 자, 탄소순환은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에 각각 어떤 형태로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지부터 체크해야죠. 직권에 있는 탄소는 두 가지. 그렇게 안 나누고. 직권에서는 탄산형 광물, 그러니까 석회질들하고, 그리고 화석연료로 저장돼 있고, 수권에는? 탄산이요. 그치. 탄산이온하고 탄산수소와 이온.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대부분 이산화탄소고 일부 메테인 정도가 있을 거고. 생물권은? 그냥 유기물이잖아요. 생물체 자체가. 요렇게 돼 있고, 탄소순환도 결국 뭐냐면, 물질 안에서 얘네들이 서로 이동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생물권의 유기물로 가는 게 광합성. 그리고 유기물에서 전달이 되는 게 먹이사슬.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호흡. 그리고 그 사체가 직권으로 돌아가고, 녹아서 물로 가고, 호흡으로 해서 물로 가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원인, 기권의 탄소가 감소하는 원인 적혀 있잖아요, 표에. 그거 꼼꼼하게 실수 없게 외우고. 기권 증가 요인이 5개니까 딱 시험 문제 내기가 적절하겠죠. 그럼 저 중에 하나 정도를 탄소 감소 요인하고 섞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한 문제 뚝딱이잖아. 통과 1은 장 좋은 점이 이거예요. 여기 질소순환이 빠졌어. 질소 고정생물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결국 물의 순환이나 탄소 순환에서 같이 이동하는 게 뭐다? 에너지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냥 문제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오히려 이 앞부분 있잖아. 에너지원하고 얘네들의 예시하고 연결하는 거. 물 순환 방향 수치 확인하는 거. 탄소 순환은 각 권역별로 뭐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체크하는 거. 특히 기권에서 증가하는 요인, 감소하는 요인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 요런 데 위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뒤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중요 포인트들 표시하고 뒤에 빈출이 몇 문제 없긴 할 텐데 빈출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각변동과 판구조론에서 일단 지각변동 원인은 그치, 아까 이야기한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기본적으로 화산하고 지진에서 화산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곳을 뚫고 나오는 게 화산이고, 지진은 에너지가, 축적된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되는 현상이 지진이다.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정식 용어를 쓰면 스트레스 응력이라 그래요. 물체에 어떤 부하가 가해지면 특히 그 부하는 그 물체 구조상의 가장 약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그 응력이 물체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면 부러져요. 이걸 응력 파괴라 그러는데, 지각 자체가 응력 파괴가 일어나면 그 에너지 쌓여있던 게 진동으로 튕기는 거지.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스티로폼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자꾸 휘다가 딱 부러지는 순간 팔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그냥 뚝 꺾이고 말하면 빠방 흔들려, 순간적으로. 이게 지진인 거야,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습곡이나 단층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대부분 지진은 같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화산이나 지진이 여기서 대라는 건 우리 허리띠를 혁대라 그러잖아. 허리띠를 좀 어려운 말로 혁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벨트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띠 모양의 영역. 화산이 일어나는 띠 모양의 영역. 합치면 변동대가 되고, 주로 어디에 있다? 일단 여기서는 대륙의 주변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간다?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왜? 판이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두께 100km의 영역을 판이라고 그러고, 이게 100에서 400km대의 연약권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지각은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은 각기 상대적인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봐봐. 두 판이 다 동쪽으로 이동한다. 근데 그 사이에 판의 경계가 있다. 그럼 무슨 형 경계가 가능한데? 두 판이 다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무슨 형 경계가 가능해요? 정답은 몰라요예요. 이게 함정카드라고. 두 판이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앞판이 빠르고 뒷판이 느리면 그 경계선은 무슨 경계가 될까요? 앞에 가는 판이 빠르고 뒤에 가는 판이 느리면 두 판 사이 거리는 가까워져 멀어져? 그래, 발산형 경계. 앞판보다 뒷판이 빠르면 그래, 수렴형 경계. 이게 서로 엇나가면 네, 보존형 경계.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개념이 이거라고. 상대적인 운동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체적인 경계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려놓은 게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인 거죠. 이해가 됨? 자, 그래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1년에 수센치에서 10cm 내외. 이게 다 다르고 그 경계선을 그래서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리고 요 그림은 당연히 판 구조론의
우리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의 개념을 같이 봐야 돼요. 16번. 판경계의 지각 변동. 자, 기본형으로 그림은 이제 우리가 많이 그려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발산형 경계에서 지진은 무슨 지진? 천발. 화산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디에? 열곡에. 열곡이 지상에 있으면 열곡대. 아프리카랑 아이슬란드. 정확히 동아프리카와 아이슬란드겠죠. 해저에 있으면 해령. 굳이 이 두 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다. 왜? 열곡대가 계속 발달해서 바다와 연결되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 밑에가 깔리니까 그때부터 해령인 거잖아. 그리고 이런 곳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맨틀의 대류의 상승, 하강? 상승. 그래서 무슨 판이 생성된다? 해양판. 보통 새로운 판이라 근데 해양판 생성이 됩니다. 최근 이론에 플럼 이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륙판에 해당하는 플럼은 안 움직여. 그냥 계속 떠 있고 해양판이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보존형 경계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지. 자, A, B, C, D, E, F. 자, A, B, C, D, E 중에 보존형 경계는 어디? C가 보존입니다. 여기가 보존이에요. A랑 E는 여기가 발산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그림 생소하죠? 이 그림이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라.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봐봐. 이거 전에 내가 문제를 이걸 한번 내줬었나? A에서 B까지의 암석 나이 그래프 모양은 A에서 B고요.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가 C. 암석 나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 읽었다가 잘못은 읽었다가 잘못은 정확하게는 요렇게 되는 거죠. 나이. 왜? 여기서 여기 A까지는 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까운데 여기는 다 가깝고 여기는 다 멀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에 끄면 CD 반대로 꺼야죠. 나이니까. 세로축이 나이니까. C에서 D면 이렇게 꺼져. 이해가 돼요? 알겠어? 요런 것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해령 위치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대서양은 대서양 한가운데 있고 태평양은 어디에 있다? 저기 칠레 앞바다 쪽에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으로? 네. 칠레의 해안선 말고 그 앞줄이에요. 저기 저 119쪽 그림을 보면 좀 더 잘 보여. 저기 H가 태평양 중앙해령이야. J가 대서양 중앙해령이고 K가 아이슬란드 열곡대. 그 다음에 A가 동아프리카 열곡대. AB 그 다음에 저기 잘 나오는 거 G 샌안드레아스 단층대. 요런 것들 각 경계선 기억 잘 해 주시고요. 지워도 되겠지? 그리고 그럼 발산 보존형 이야기 했으니까 수렴형은? 쌤. 질문한 거. 네. 멘틀 들 때문에 쟤네들이 이제 발사장을 쓰면 하는데 멘틀이 이렇게 딱 두 갈래로 올라오면 사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올 때 두 갈래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면 형태로 올라오는 게 더 많습니다. 플럼이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퍼지는데 그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구역이 아닌 거야. 이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극단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핫스판 플럼 상승 라인 중에 하나가 옐로스톤 밑에 있죠. 그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 여기가 옐로스톤 국립공원인데 이 밑에 지금 마그마 덩어리가 이만큼 묻혀 있는 거. 터지면 좆된다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이잖아. 근데 있잖아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넓이가 대한민국 경기도 크기예요.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핫스팟이에요. 메인 흐름이 아니라고. 메인 플로우 상승이 아니라고. 그럼 네 생각에 메인 플로우 상승이면 이게 네 말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 그 두 갈래는 안 해요, 그러면? 예, 쭉 퍼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거의 면에 가깝게 흐르는 거지. 흐름들이. 이렇게 돈다고. 플로우가 된다고, 내부에서. 순환 형태가 대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고려하면 그렇게 선처럼 나타나지게 돼요. 몰라. 내가 지구과학이 메인이 아니니까 대략 그렇다다라고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렴에서 충돌형은 결국 대륙과 대륙의 충돌로 나타나고, 맞지?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 구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습곡산맥, 조산운동에 의한 습곡산맥,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는 지진은 천발 중발, 화산은 거의 없다. 보존형 경계에서도 아까 지진은 무슨 지진? 천발. 화산은? 없음. 네. 얘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는 경우 없어요. 적어도 지구상에는. 왜냐하면 마그마가 쌓일 만큼의 보존형 경계에 에너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화산이 터지는 거는 보존형 경계에서 터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발산 경계에서 터진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는 화산이 왜 거의 못 터지는데? 대륙 때문이니까. 마그마 생겨요, 참고로. 마그마 생기고 열 변성 생깁니다. 지구과학 원에 보면 나와요. 근데 왜 화산이 안 터질까? 두꺼워서? 네, 두꺼워서요. 대륙 주위가 두껍다 그랬잖아.
얘네들의 응력으로 그 조산운동 내부에는 마그마도 생길 수 있고 그 부근에 열변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그마가 분출될 만큼의 두께가 아닌 거지. 그에 비해 섭입은 밀도가 작은 거 밑으로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 구조죠. 요 그림을 기억해야 되지. 이걸 우리는 무슨 데라 그런다? 이 구조대로 생기고 여기 해구 생기고 여기에 호상열도 생기고 마그마가 터지는 거고 지진 깊이는 천, 중, 신발 생기는 이 구조는 베니오프대다. 그래서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해구에서 굳이 따지자면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도 큰 판 결국 뭐야? 해양판이 소멸을 하는 이런 구조가 베니오프대고 유일하게 베니오프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끝에 호상열도가 아니라 습곡산맥이 선 놈이 하나 있어요. 안데스라고. 그래서 일부 학교 선생님들이 해양판과 대륙판 충돌에선 습곡산맥이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습곡산맥이 생길 수도 있다예요. 지구상에 그렇게 생긴 산맥이 있다인 거지. 해양판, 대륙판 충돌에서 무조건 거기 습곡산맥 생긴다. 일본 어디에 습곡산맥이 있는데? 필리핀 어디에 습곡산맥이 있고요? 뉴질랜드 어디에 습곡산맥이 있는데요? 사이판 어디에 습곡산맥이 있냐고. 거기는 해양이구나. 쏘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대부분 교재에서 하필 해양판과 대륙판의 안데스 산맥의 예를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해양판 대륙판이에요. 일본 북부 쪽은. 우리 동일본 대지진 터진 라인 있잖아. 네. 여기 유라시아판이고요. 여기 태평양판이고요. 여기 유라시아판이고 여기가 필리핀판이에요. 여기 앞에 도쿄 있고 여기 터진 거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깔아앉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깔아앉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깔아앉고 있고 여기서 터졌다고. 대륙판 해육판 사이면 여기가 습곡산맥이어야 되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굳이 따지자면 유라시아판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밑으로 여기서 이렇게 태평양판이 꽂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판 세 개가 충돌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쌓이겠냐 안 쌓이겠냐.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요 마그마에서 생긴 호상열도의 유명한 산이 후지산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당연히 마그마가 생긴 요 밑에 지하수가 전부 다 뭐로 바뀌겠냐. 그래. 일본은 온천관광 괜히 가냐고. 해양판 대륙판에서 안데스만 습곡이에요. 그거는 왜 습곡이 됐냐면 남아메리카판이 좀 특이한 케이스야. 서쪽은 대륙판인데 동쪽은 해양판이야. 근데 이게 판의 경계로 두 판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을 중심으로 지각변동 과정에서 아프리카랑 아메리카가 분리됐잖아. 그래 발산형 경계로 양쪽으로 쪼개져서 밀려나갔잖아. 발산형 경계에서 내가 무슨 판 생성된다 가르쳤냐? 해양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대륙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붙어 있다니까. 판 경계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니까. 그렇게 된 판이 밀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섭입형 경계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섭입하면서 얘를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얘는 판 소멸 못하잖아. 이쪽이 대륙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브레이크 걸려서 밀려서 솟아오른 거라고.
응? 그런데 그게 메인 예시처럼 쓰이고 있는 게 내가 분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해양판, 대륙판에서 호상열도 얘가 훨씬 많은데 본래 일류산 열도 그 알래스카에서 러시아 쪽으로 쭉 나오는 섬들 있잖아. 알래스카랑 러시아 그 사이 그 좁은 해협 있잖아요. 그 무슨 해협이냐? 어쨌거나 거기 내가 어디 말하는지는 알겠죠. 그 해협 밑에 보면 알래스카 쪽에서 섬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해서 일류산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섬들이 연결돼 있다고 띄엄띄엄. 그거 전부 다 호상열도예요. 대륙판과 해양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사이,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 사이. 그러니까 여기 D. 여기 구글 지도 켜서 열어봐봐. 이거 다 섬이야. D라인에. 여기도 안류산 해구라고 돼 있잖아. 서비평. 그 옆에 다 섬들이라니까. 화산섬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대륙판과 해양판이냐? 아니지. 대륙판 해양판이라고. 왜? 그 위에 판 봐. 북아메리카 판이잖아. 호상열도가 더 많다니까? 교육부가 나빴네. 교육부가 나빴네. 아니지. 문제집하고 교육부가 예시를 하필 예시를 들은 게 해양판, 대륙판 예시를 들은 게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인 거야. 해양판이 저기 사이판에 있는 마리안 해구고 저거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니까 맞아. 일본 열도는 대륙판 해양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호성열도란 말이에요. 일본 섬들이. 알겠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외우셔야 돼요. 지도상에 어떤 위치 딱 하면 그게 무슨 경계고 거기 이름이 뭐고 거기에 어떤 지형적 특성이 있는지 세계지리 공부 같이 한다 생각하고 외워두시는 게 맞아요. 판 구조론 그림 다 이해하시고 특히 베니오프대를 내가 왜 굳이 노란색으로 설명했냐면 뒤에 문제에 존나게 나옵니다. 그걸로 지도로 자 479, 481, 482, 483 전부 다 베니오프대네. 479, 478, 479, 480, 481, 482, 483 맞지? 전부 다 베니오프지. 넘어가서 최고 수준 도전 기출 491 491도 봐봐. A에서 B 쪽으로 가면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가 0, 10, 20, 30, 40 A에서 B로 지금 판이 쭉 깔아앉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럼 A가 깔아앉은 거야? B가 깔아앉은 거야? B요. A지. 깊이잖아. 깊이. 저 숫자들이. 그럼 A가 표면에서부터 저 경계에서 쭉 들어가는 거잖아. A가 B 밑으로 섭입이라고. 저 그림 자체가. 그러면은 화산이나 지진은 어디서 터져요? A야, B야? B요. 그렇지. 그럼 A, B 사이에는 무슨 지형이 생기겠냐고? 호상열도 아니, A, B 경계선에서는. 해구요. 그치, 해구 나오고, 호상열도 나오고, 혹은 습곡산맥, 어쩌면 습곡산맥도 가능은 한 거고. 알겠음? 요렇게 하면, 요건 이제 문제로 한 족도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요렇게 하면